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원화 약세를 걱정했어. 그런데 글로벌 투자자의 포지션이 갑자기 반대로 움직였지. 투자자들은 10개월여 만에 원화 강세 쪽으로 돌아섰고 최근 몇 주 동안 원화 가치도 약 3% 올랐어. 원달러 환율은 1414.5원까지 내려왔어. 그렇다면 한국 경제가 갑자기 좋아져서 원화를 사는 걸까? 실제로는 외환시장의 달러 수급이 먼저 바뀌었어. 수출기업이 달러를 팔았고 해외에서 들어온 대규모 자금도 있었어. 여기에 외환당국의 대응과 낮아진 유가까지 겹쳤지. 다만 이 가운데는 한 번 들어오고 끝나는 돈도 있어. 그래서 이번 반등이 장기 원화 강세인지는 아직 알 수 없어. 글로벌 투자자들이 왜 원화를 사기 시작했는지 알려줄게. 먼저 원화를 산다는 표현부터 정확히 볼게. 이번 조사는 현물 매수액이 아니라 투자자 포지션을 보여줘. 원화 약세 베팅이 줄고 강세 쪽으로 방향이 바뀐 거야.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한국으로 들어온 달러의 양이야. 한국 수출 기업은 해외에서 제품을 팔고 달러를 받아. 하지만 국내 임금과 세금, 투자비는 대부분 원화로 지급해. 그래서 벌어들인 달러 일부를 시장에서 원화로 바꾸게 돼.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가 늘면 시장에는 달러 공급이 많아져. 다른 조건이 같다면 원달러 환율에는 하락 압력이 생기지. 최근에는 이런 기업들의 달러 매도가 원화를 받쳐줬어. 그런데 이번에는 평소보다 훨씬 큰 자금도 함께 들어왔어. SK하이닉스는 미국 ADR 발행으로 약 265억 달러를 조달했고 일부 자금은 국내 투자에 사용될 예정이야. 달러로 들어온 돈을 국내에서 쓰려면 원화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해. 실제로 일부 자금은 7월과 8월 외환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됐어. 이런 대규모 환전은 단기간에 원화 수요를 키울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돈이 일회성이라는 점이야. 환전이 끝나면 같은 규모의 원화 수요가 반복되지는 않아. 그래서 대규모 자금만으로 장기 원화 강세를 설명할 수는 없어. 다음으로 봐야 할 건 원화를 팔던 투자자의 행동 변화야. 한국 외환당국은 최근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시장 개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어. 원화 약세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신호가 시장에 전달된 거야. 환율에서는 실제로 들어간 돈만큼 기대도 중요해. 추가 개입 가능성이 생기면 원화 매도, 베팅의 위험이 커지거든. 기존에 원화를 팔았던 투자자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포지션을 닫을 수 있어. 그 과정에서 다시 원화를 사야 하니까 원화 강세가 더 빨라질 수 있지. 엔화 반등도 이 흐름을 거들었어. 원화와 엔화는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함께 움직일 때가 많아. 일본이 엔화 약세를 막으면 원화에 쏠리던 약세 압력도 줄 수 있어. 한국 내부 요인만으로 이번 움직임을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야. 유가도 중요한 배경이야. 한국은 원유와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와. 유가가 오르면 같은 양을 사도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해. 달러 수요가 늘면서 원화에는 약세 압력이 생길 수 있지. 반대로 유가가 낮아지면 에너지 수입에 필요한 달러 부담이 줄어. 최근 원화 심리가 개선된 배경으로 낮은 유가가 꼽힌 이유야. 다만 유가는 다시 반등하고 있어서 계속 원화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어. 중동 상황이 악화되면 이 조건은 빠르게 뒤집힐 수 있어. 여기까지 보면 글로벌 투자자가 원화 쪽으로 돌아선 이유가 보여. 한국 경제 하나가 갑자기 좋아졌다기보다 수급 조건이 달라진 거야. 달러 공급은 늘었고 원화 매도 베팅의 위험은 커졌어. 에너지 수입 때문에 필요한 달러 부담도 한동안 낮아졌지. 그렇다면 이 흐름이 진짜 추세인지 어떻게 구분할까? 가장 중요한 시점은 일회성 자금이 지나간 다음이야. 대규모 환전이 끝난 뒤에도 원화가 강하면 의미가 달라져. 수출기업이나 해외 투자자의 자금 흐름이 계속 받치고 있다는 뜻이니까. 반대로 환전이 끝나자 원화가 다시 약해지면 해석도 달라져. 최근 반등에서 일회성 수급의 영향이 컸다는 신호가 될 수 있어. 미국의 금리와 달러 방향도 같이 봐야 해. 미국 금리가 다시 오르면 달러, 자산의 매력이 높아질 수 있어. 그러면 최근 원화에 들어온 자금이 다시 달러로 향할 가능성도 생겨. 원화 자체만 보고 방향을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야. 이제 이 변화가 내 계좌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볼게. 원화 강세는 한국 투자자 모두에게 같은 의미가 아니야. 외국인에게는 원화 강세가 한국 주식 투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가가 같아도 달러로 환산한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원화 강세와 외국인 주식 매수가 동시에 이어지는지가 중요해. 둘이 함께 움직이면 한국 자산으로의 자금 유입 신호가 더 강해져.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수출 기업은 계산이 달라. 원화가 강하면 달러 매출을 원화로 바꿀 때 환산액이 줄 수 있어. 다만 환율만으로 반도체 실적이 결정되지는 않아. 메모리 가격과 출하량, 원가 변화가 더 직접적인 변수일 수 있지. 미국 주식을 가진 국내 투자자도 영향을 받아. 달러 자산을 다시 원화로 계산할 때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이야. 미국 주가가 올라도 원화가 더 강해지면 원화 기준 수익률은 줄 수 있어. 반대로 원화가 약해지면 달러, 자산에는 환율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내 계좌에서는 세 가지를 확인하면 돼. 첫째, 일회성 자금이 끝난 뒤에도 원화 강세가 유지되는지 봐야 해. 둘째, 원화 강세와 외국인 주식 매수가 같이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해. 셋째, 유가와 미국 달러가 다시 강해지는지도 같이 보면 돼. 이 세 조건 가운데 앞에 두 가지가 이어지면 의미가 커져. 단기 환전보다 넓은 자금 흐름이 한국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반대로 일회성 자금이 끝나고 달러와 유가가 함께 오르면 상황은 달라져. 최근 원화 강세를 만들었던 조건들이 동시에 약해질 수 있어. 결국 글로벌 투자자가 원화를 사는 핵심은 달러 수급의 변화야. 누가 한국을 갑자기 좋아해서 한 방향으로 몰린 것만은 아니야. 대규모 달러 공급과 포지션 변화, 낮은 유가가 동시에 겹쳤어. 앞으로는 그 일회성 요인이 사라진 뒤에도 원화가 버티는지를 보면 돼. 오늘의 돈의 시그널은 여기까지야. 다음 신호에서 다시 만나.